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빌이라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에 대해 재미있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 속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에요. 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이론만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늘 걱정이에요.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생활과 연결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용돈 관리나 소비 습관 같은 이야기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또 경제 관련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 활동이나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경제에 대해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겠네요. 하지만 학교에서 경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순 없을까요? 그렇다면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 어떨까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떤 보드게임이죠? 바로 미니빌이라는 보드게임이에요. 자원관리와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우며 도시를 발전시켜요. 보드게임을 통해 경제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교실 속에서 미니빌을 활용할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협력을 이끌어주는 보드게임 미니빌 알아보기. 둘째, 보드게임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 의해 살펴보기. 마지막, 경제 원리와 연결해주는 교사의 지원 방법 고민하기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드게임 미니빌의 구성과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드게임의 명칭은 미니빌입니다. 미니빌은 자신만의 마을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전략게임으로 자원 관리와 경쟁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할 수 있으며 4명이 진행할 때 가장 좋습니다. 플레이 시간은 대략 30분입니다. 다음은 게임 물품 구성입니다. 시작 카드 2종이 8장, 시설 카드 15종이 84장, 랜드마크 카드 4종이 16장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클레이 코인은 총 60개가 있는데 10짜리 10개, 5짜리 20개, 1짜리 30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위한 주사위가 4개와 이를 보관할 다이스 타워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준비 방법입니다. 처음은 시작 카드인 밀밭과 빵집 카드와 랜드마크 카드 3코인을 받습니다. 남은 코인은 한 곳에 모아두며 이곳을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15종류의 시설 카드는 번호에 따라 구분하여 번호 순서대로 테이블 중앙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게임 진행 방법입니다.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기초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효과에 따라 동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진 코인을 사용하여 기초 시설을 건설하거나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게임 승리 조건입니다. 미니빌에 필요한 랜드마크 모두를 가장 먼저 건설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음은 기초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시설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카드로 구성됩니다. 시설 효과는 빨간색 다음으로 초록색 또는 파란색, 다음으로 보라색 순서로 발동됩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은 대등한 관계로 취급되므로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순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색깔별 기초시설 효과입니다. 먼저 빨간색 기초시설입니다. 빨간색 카드는 자신이 굴렸을 때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닌 남이 굴렸을 때 코인을 뺏어오는 카드입니다. 구성으로는 카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색 기초시설입니다. 초록색 카드는 내가 던진 숫자에서만 효과가 발동되어 돈을 벌 수 있는 카드입니다. 빵집, 편의점, 치즈공장, 가구공장, 농산물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파란색 기초시설입니다. 파란색 카드는 누가 굴려서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해당 숫자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밀밭, 목장, 숲, 광산, 사과밭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보라색 기초시설입니다. 보라색 카드는 내 차례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만 효과가 발동되며 한 사람당 1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TV 방송국, 전시장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시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드마크란 각각 고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각 효과는 건설 후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지속됩니다. 각 랜드마크를 얻는 데 필요한 코인의 개수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을 얻기 위해선 코인 4개가 필요합니다. 기차역의 효과는 주사위를 1개 굴릴지 2개 굴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7 이상의 큰 수를 요구하는 카드들을 발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물입니다. 두 번째 랜드마크는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를 얻기 위해서는 코인 10개가 필요합니다. 쇼핑센터는 가지고 있는 빨간색, 초록색 카드 시설로 받는 코인이 1개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랜드마크는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을 얻기 위해서는 코인 16개가 필요합니다. 놀이공원의 효과는 굴려서 나온 두 주사위에 눈금이 같으면
이번 차례를 마친 뒤 추가로 한 번 더 차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랜드마크는 전파탑입니다. 전파탑을 얻기 위해선 코인 22개가 필요합니다. 전파탑의 효과는 내 순서마다 처음 주사위를 굴려 원하는 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무효로 하고 주사위를 다시 굴리기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본격적인 플레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카드 구성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색깔의 기초시설, 4가지 종류의 랜드마크, 시작 아이템인 밀밭과 빵집, 다양한 코인과 주사위가 있습니다. 개인은 4가지 랜드마크 카드를 먼저 받아 뒤집어둡니다. 그리고 뒷면이 노란색인 밀밭과 빵집을 가져오고 3코인을 가져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에 하는 일입니다.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돈을 벌고 번 돈으로 기초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준비가 완료되면 주사위를 굴립니다. 6이 나왔습니다. 숫자 6이 적혀있는 카드가 없기에 계속 굴립니다.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으니 빵집의 효과로 1코인을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번 돈으로 목장을 1코인에 구매합니다. 상대방이 카페를 구매했습니다. 카페는 주사위 3을 굴린 사람에게 1코인을 받는 효과를 지닙니다.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3이 나왔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1코인을 줘야 합니다. 빵집의 효과로 1코인을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2코인의 편의점을 구매합니다. 10코인으로 쇼핑몰을 구매했습니다. 뒤집어진 쇼핑몰 카드를 뒤집습니다. 다음은 각 기초시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라색 기초시설은 중복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4차례 때 같은 주사위가 나오면 효과가 발동됩니다. 초록색 기초시설은 4차례에 나온 주사위 숫자가 같으면 효과가 발동됩니다. 파란색 기초시설은 누구든 같은 주사위 숫자가 나오면 효과가 발동됩니다. 빨간색 기초시설은 다른 사람이 해당 주사위 숫자가 나오면 효과가 발동됩니다. 다음은 빨간 기초시설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빨간 기초시설의 효과에 걸리면 왼쪽 플레이어부터 코인을 줘야 합니다. 코인을 지급하는 플레이어가 1코인 밖에 없다면 받지 못하는 플레이어가 생깁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사위 합이 11가 나왔습니다. 11과 11을 나타내는 농산물 시장의 효과를 받습니다. 파란 카드 한 장당 2코인을 획득합니다. 쇼핑몰은 보유한 빨강, 초록 시설로 받는 코인이 1코인 증가합니다. 이는 모든 플레이어 차례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기차역을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기차역은 자기 차례에 주사위를 1개 굴릴지 2개 굴릴지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호에 따른 독특한 코인 지급 방식입니다. 쇼핑몰 카드 옆에 자세히 보면 컵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컵이 그려진 카드는 코인 하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위 3을 굴린 사람은 카페와 컵이 그려진 쇼핑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1코인이 아닌 2코인을 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랜드마크를 모두 건설하는 플레이어가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미니빌 플레이 영상이었고 미니빌을 활용한 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교육을 보드게임으로 하면 교육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요. 그렇다면 보드게임으로 경제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5가지 측면으로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둘째, 의사결정 능력 향상. 셋째, 경쟁과 협력. 넷째, 실생활과의 연결. 다섯째, 흥미와 동기유발입니다. 먼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측면입니다. 경제 개념을 게임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여 원하는 카드를 못 사는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원의 희소성을 느끼고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능력 향상 측면입니다. 보드게임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우선순위 설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를 먼저 사야 수익이 극대화될지 고민하며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과 협력 측면입니다. 보드게임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상호작용과 협상 능력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생활 연결 측면입니다. 게임에서 경험한 자원의 흐름, 생산과 소비의 관계 등을 실생활에 연결하기 쉬워집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이템을 사듯 실제로 생산 활동이 경제를 움직이는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흥미와 동기유발 측면입니다. 경제 개념은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드게임은 즐거움과 몰입감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게 합니다.
놀이로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발적 학습이 촉진됩니다. 보드게임이 정말 유익한 점이 많군요. 보드게임으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경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드게임으로 경제 교육을 진행할 때 함께 다루면 좋을 경제 요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다음은 연계 가능한 경제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원의 희소성 측면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기에 선택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게임 내 상황에서 한정된 코인으로 시설이나 랜드마크를 구매하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왜 특정 카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였는지, 모든 카드를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어떤 물건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연계하여 실생활과의 연결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며 게임을 진행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기회비용 측면입니다. 자원이 한정적일 때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포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엮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 상황 내에서 랜드마크를 빨리 완성하기 위해 시설 카드를 덜 사거나 높은 수익을 주는 카드를 선택하기 위해 작은 수익 카드를 포기하는 경우를 통해 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다른 카드를 사지 않고 랜드마크를 건설한 선택이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같은 질문으로 기회비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게임에서의 선택 상황을 실생활의 경제 활동과 연결하여 토론하는 등 역할극도 함께 진행해보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소비와의 관계 측면입니다. 생산과 소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경제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게임 상황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와 공동 소비하는 협력과 자원을 독점하게 하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때 교사는 어떤 카드가 생산에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카드를 구매할 때 다른 친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는지 등과 같은 질문으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미니빌 속 경제 활동을 도시 경제 구조와 비교하는 과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제의 구조 측면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되는지, 즉 구성원들이 자원을 생산, 분배, 소비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경제 교육의 주요 연계 개념인 1차, 2차, 3차 산업이 미니빌이라는 게임 상황 내에서 농장, 공장, 카페 등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도시 경제 구조를 학습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각 카드를 산업별로 분류하고 산업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학생의 카드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도시를 설계하게 한 뒤 발표하게 하게끔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내용 전체 요약입니다. 자신만의 마을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전략 게임으로 자원 관리와 경쟁 요소가 결합된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주사위부터 코인과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일부의 카드와 3코인으로 시작하여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점차 기초 시설을 구매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보드게임으로 하는 경제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많이 있으며 연계 가능한 경제 요소 또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드게임을 이용한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미니비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